네, 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을 먼저 체크해보고 김민성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던 삼성전자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세가 이어졌죠.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사직생, 임원 수시 인사로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진에게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했습니다. 네, 사직생은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라는 뜻인데요. 최근 삼성은 전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회장은 21세기를 주도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무대에서 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발언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 시장인 HBM 분야에서 기술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TV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제품 부문에서도 시장 불확실성과 중국 공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이 회장은 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면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독일에서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유명한 발언을 했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라면서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다 바꿔라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은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런 발언 덕분일까요? 삼성전자는 5%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김민성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더 표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등남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본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임원들에게 사직생의 각오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영 쇄신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큰 상승에 나와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 넘게 올라왔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언급도 좀 어느 정도에 대한 모멘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레거시, 낸드와 디램 가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고 이제 팹리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하게 모멘텀이 이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미국에 많이 쏠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강대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미증시보다 오히려 한국 증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낸드 플래시에 선두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밀고 가던 우선적으로 치고 가던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면은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우위를 계속해서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합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바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추가적인 업황 바닥이라든지 추가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주에 GTC 2025에서 젠승환 CEO가 삼성전자 HBM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병 주고 약 주고 사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에 대한 이슈로 오보도 계속해서 많았고요.
기대감도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나 컸었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포커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달까지 HBM3E에 대해서 설계도 변경을 한 새로운 공급을 좀 승인을 받는 게 목표라고 삼성전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HBM4까지 좀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필두로 해서 계속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행사가 이제 HBM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CXL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리가 꼭 그렇다라고 확정을 짓기보다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HBM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만 참고해보자라고 하시면서 HBM과 더불어서 CXL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래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도 함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 사진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조류 독감으로 달걀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과 아시아 국간에서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미국에 계란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사진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알테오젠 관련한 소식입니다. 알테오젠 또 쾌거, 미국과 영국의 2조 기술 수출이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또 한 번 기술 이전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SCG형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미국, 일본 다이치 상교 이후에 4개월 만에 추가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겁니다. 매두 이문에 미국과 영국 법인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미국과는 독점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영국과는 두 개 항암제에 대해서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최근 알테오젠을 둘러쌌던 특허 분쟁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던 흐름 안에서 이러한 호재까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관련한 전무한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네, 오늘 이런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12%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4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주주들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환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에 대한 상승세 어디까지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 45만 5,500원인데 여기 구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50만 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이유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상승을 좀 억누렸던 주된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특허 분쟁권 때문에 우려감으로 그동안에 좀 이제 할로자임에 대한 태클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키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왔던 게 모두 버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좀 추가적인 로열티라든지 스펙트럼이 좀 더 커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좀 증명을 했다라는 사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대장주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이 세 가지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이 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임상 실험이라든지 신약 물질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큰 호재를 보여주고 실적에 대한 개런티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알테오젠이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점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구간의 초입에 도달해 있다라는 인사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김민정 매니저 답변까지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